안녕하세요, 정치빈입니다. 오늘은 추석 특집 그냥 조금 포괄한 주제 잡아봤습니다. 조금 현안은 아니고 너무 먼 미래일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예측이 뭐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뭐 추석 특집이니까 한번 좀 넓게 한번 다뤄보겠는데요. 좀 한동훈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뭐 그런 프로젝트 한번 그런 것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현 정부 임기가 절반 정도 지났습니다. 이제 절반 정도 지나니까 다음 정부, 다음 정권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죠. 물론 뭐 그 전부터 나오긴 했습니다. 사실 현 여야 좀 유력한 대선 후보는 한동훈, 이재명 대표가 맞습니다. 지금 가장 유력한 게 누구야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게 큰 의미가 없긴 한데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는 이 두 사람이 맞죠. 그러면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해야 대권에 가까워질 수 있을지 한번 그냥 로드맵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한동훈 대표부터 보면 사실 한동훈 대표는 현 윤 대통령을 언젠가는 소위 말하는 좀 공격해야 되고 쳐야 되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지율이 낮은 정부를 업고 갈 수는 없으니 약간 어쨌든 야당적 역할, 야당적 포지션을 잡고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정부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대안을 보여줘야 되니까요. 물론 그 시점이 언제가 될지가 좀 중요한데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했다가는 당내 코너에 더 몰릴 수 있는 상황이라서 문제가 더 생기는데 사실 보면 지금 뭐 본인이 그 대표 공약이었던 제3자 추천의 태상별특검법도 통과를 못 시키고 있잖아요. 사실상 통과를 못 시키는 판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주도권이 넘어올 상황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당도 장악을 해야 되는데 뭐 아시겠지만 정치인들은 미래 권력에 줄을 서기 때문에 어쨌든 한 대표 쪽으로 힘이 쏠릴 거는 뭐 시간 문제지만 그래도 어쨌든 자기 편을 한 명이라도 더 많이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내년쯤 열리는 재보궐 선거에 본인 출마를 해야 됩니다. 배지를 달아야 되는 게 이게 뭐 대통령 되려면 국회의원이 돼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어쨌든 한 번이라도 좀 경험해 보는 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뭐 2, 3년이라도. 지금 보면 또 당내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막 좀 억지도 있긴 하지만 원내 경험 없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2, 3년이라도 해서 그 조금이라도 감을 익히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원내와 원외 대표는 차이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임기 내 큰 선거가 없어요. 한동훈 대표가. 그래서 여의도에 계속 어쨌든 간에 발을 붙이려면 재보궐에서 승리를 해서 본인도 국회의원으로서 활약하면서 그러니까 자신도 당선이 돼야 되는 거죠. 최고 시나리오는 이제 격전지에서 승리하는 건데 만약에 출마했다가 패한다면 전 대선 후보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좀 길이 꼬일 거라고 보는데 이제 이런 거는 있습니다. 사실 지금 야당에서 지금 막 계속 아무렇지 않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게 탄핵 얘기를 꺼내고 있죠. 윤통 탄핵은 막아야 됩니다.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어쨌든 정부 여당의 지금 대통령 도중 낙마를 하면 뭐 여당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죠. 이번에 탄핵은 좀 박통 탄핵 때보다 더 파급력이 셀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더 힘들 거라고 봤다. 왜냐면 그때는 좀 그 보수 대안체가 없었어요. 나중에 뭐 바른정당, 바른미래당 뭐 이런 게 만들어지긴 했지만 지금 개혁신당이라는 당이 어쨌든 나름 전국구 조직을 작지만 갖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무너지면 다 거기로 쏠릴 수도 있는 거죠. 저는 이건 무조건 막아야 된다고 봅니다.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언젠가는 대통령 한계를 넘어서야 되지만 그게 대통령을 제어하는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성과를 갖추고 이제 대선 후보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사실 그러고 나서도 산이 하나 더 있습니다. 대선에서 이기려면 개혁신당을 이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는 어차피 이준석 대표가 거의 대선 후보가 확실한 상황이고 결국에는 뭐 단일화든 뭐든 간에 같이 품을 수 있는 상황 루트를 마련해야 됩니다. 대선에서 승리하면 뭐 어쨌든 그 개혁신당파가 들어올 수 있는 자리 보존도 해줘야 되고 뭐 연립 연합정당도 만들 수 있겠죠. 연립정부. 결국 이 두 사람이 합치지 못하면 뭐 승리는 불가능하다 봅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에 심상정 대표처럼 심 대표가 2%, 3% 갖고 왔는데 보수당한테 아슬아슬하게 졌잖아요. 한 대표도 그런 테크트리를 살 수도 있는 거고 제가 지금 쭉 얘기를 했는데 확실히 한 대표가 정치를 제대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뭐 당 장악력부터 해서 좀 쉽지는 않네요. 하지만 또 뭐 이런 거를 하나하나 넘겨가다 보면 또 정치인으로서 더 성장하는 거 아닐까 보고요. 반면에 이재명 대표는 사실 조금 한 대표보다는 수월합니다. 어쨌든 뭐 지난 대선 이후로 2년 뭐 한 반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했죠. 사실 당 장악에 성공을 했고 저는 내부 경쟁자는 없다고 봅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죠. 뭐 김동연, 김부겸, 뭐 여러 후보들 얘기가 나오는데 뭐 김경수 지사까지 해서 저는 뭐 조금 얘기를 하면 김경수 지사는 사실
선거 사범이고 어쨌든 대법원 판결이 나온 거니까. 그래서 저는 쉽지 않다고 봐요. 결과적으로 쉽지 않다고 봅니다. 이게 문 대통령 시절 때 나온 판결이라서 뭐라고 할까, 보수당 시절 때 나온 판결이다 이런 식으로 변명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다른 후보들이 경쟁력을 갖췄다고 보긴 사실 어렵거든요. 김부겸 총리는 경쟁력, 개인 경쟁력은 있을지 모르지만 좀 뭐라고 할까, 어쨌든 세력이 없고, 김동연 지사도 인물 자체는 경쟁력이 있지만 이것 역시 세력이 없다. 그러니까 경쟁력이 좀 갖추기 어렵다고 보는 거죠. 이게 짧은 시간 안에 올라오기가 힘들다는 건데, 사실 이 대표의 약점은 사법 리스크입니다. 이거는 다 알고 있는 거죠. 현실적으로 말하면 제가 이재명 대표 측근이면 재판을 계속 밀어서 대선 전에 판결이 안 나오게 해야 됩니다. 이게 진짜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죄가 나올 거다 무죄가 나올 거다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좀 자신의 운명을 걸기에는 좀 위험 부담이 큰 거죠. 물론 그런 건 있습니다. 이제 1심 판결이 나오면 어떠한 좀 불리한 판결이 나와도 윤 정부 탄압이다라고 이렇게 아마 프레임을 짤 거고, 저는 사실 1심에서 유죄 나온 건 큰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 대표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선거법도 2심 안에서도 끝나기 때문에 어쨌든 시간을 좀 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결국 사실 이재명 대표 정치 인생이 그렇거든요. 항상 버텼거든요. 버텨서 승리하는 사람이라서 이 2년 반이 정말 좀 길게 버텨야 되는 거죠.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버티기만 하면 대선 자체는 한 대표보다 더 쉽게 갈 수 있는 부분이 많고요. 아무래도 현 정부 인기가 없다 보니 야당 대표, 야당 후보한테는 그런 게 플러스가 될 테니까요. 이제 물론 그러면서 윤통을 끌어내는 거에 성공을 한다면 국힘 자체도 괴멸로 빠뜨릴 수 있고 이러면서 훨씬 더 정치 지형도 더 좋아질 수 있죠. 저는 여기에 집중하는 게 이해가 돼요, 야당에서. 하지만 지난 박통 때와 다르게 보수당도 계속 디펜스하고 버티고 있으니 저는 사실 탄핵은 쉽지 않다고 봅니다. 이게 무방비로 그때처럼 당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소위 말하는 탄핵의 이유를 찾기는 어려울 거라 보는 거죠. 이러다가 뭐라도 나오면 좀 상황이 다르겠지만요. 오늘은 어쨌든 좀 가볍게 추석 특집으로 두 대표의 대선 루트를 살펴봤습니다. 제가 정치 컨설턴트는 아닌데 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어쨌든 좀 이게 추석인데 아직도 날씨가 너무 덥네요. 추석 잘 보내시고 다음에 뵙겠습니다.